자, 앞서 우리는 정형기법을 배우면서 정형기법은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시스템을 개발하는 하나의 어프로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정형 명세, formal specification, 모호함 없이 시스템을 명세하는 것, 또 어떤 수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는 formal verification이 포함됨을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로직 시스템, 로직 체계입니다. 이 시간에는 로직 체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프로포셔널 로직, 명제 논리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스템을 정확하게 명세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어떤 체계 내에서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명제 논리는 매우 간단하죠. 참이나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들을 다루기 때문에 또 이러한 문장들의 조합을 다루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시스템들을 명세하거나 또 시스템 내에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 내에서 무엇이 명세되고 어떻게 명세하는지 검증되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포셔널 로직, 명제 논리를 배워보겠습니다. 프로포셔널 로직은 매우 기본적인 논리 체계입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센텐셜 로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의 하나의 문장은 true나 false로만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이는 짝수다 참이죠. 서울은 일본의 수도이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참과 거짓으로 구분되는 문장들만 다루는 것이 명제 논리의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명제 논리는 단순히 철학이나 수학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설계라든가 인공지능의 사고체계, 컴퓨터 과학의 핵심 논리 구조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명제가 정확하게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어떤 프로포셔널 명제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참과 거짓 중 하나로만 평가될 수 있는 문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장인데 그 문장은 true나 false로 판단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는 짝수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true입니다. 서울은 일본의 수도이다. 명백하게 거짓이죠. 하지만 자, 오늘은 비 올 것 같아. 아니면 너는 행복하니? 와 같은 문장은 딱 잘라 말해서 참이다 거짓이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명제가 아닙니다. 자, 명제 논리의 즉 프로포셔널 로직에서는 이렇게 오직 참과 거짓으로만 확정될 수 있는 문장만 다루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명제 논리는 어떠한 연산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 논리 연산자는 명제들을 결합하거나 변형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한 6가지, 한 5가지 정도의 오퍼레이트를 볼 텐데요. 우선 부정입니다. 먼저 부정은 이 연산자는 참을 거짓으로 혹은 거짓을 참으로 뒤집습니다. 예를 들어 P가 참이면 나 P는 false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비가 온다가 참이면 오늘은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and conjunction입니다. conjunction은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만 conjunction and로 묶인 것은 참일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거짓이어도 전체 명제가 거짓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늘은 비가 온다. 그리고 우산을 가지고 나간다. 둘 다 참일 때만 전체 문장이 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disjunction or입니다. 자, or는 두 명제가 하나만이라도 참이면 전체 문장이 참이 되는 것이죠. 즉 P가 참이거나 Q가 참이면 이 문장 전체가 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비가 온다 또는 오늘은 눈이 온다.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참이면 전체 명제는 참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if then implication입니다. implication은 함의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은 P, 만약에 P라면 Q이다 라는 연산자입니다. 뭐 기호로 이렇게 쓰는 것이죠. 자, 이 문장은 단 하나의 경우에만 거짓이 됩니다. 즉, P는 참인데 Q가 false일 때만 거짓이 됩니다. 나머지 이 경우에는 모두 참인 것이죠. 예를 들어 만약 비가 오면 나는 우산을 가져간다 와 같은 문장이 있다고 하면 만약 비가 오는데 우산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자, 앞서 문장에는 거짓이 되는 것이죠. 즉, implication은 조건이 참이면 결과가 참이어야 한다는 규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조건이 거짓일 때에는 자, 결과가 참이든 거짓이든 뭐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 by conditional, 즉 if and only if 쌍방 조건은 P와 Q가 항상 같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요로는 이렇게 쓰는데요. P와 Q가 모두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일 때만 전제가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합격하면 오직 합격할 때에만 장학금 받을 수 있다 라는 경우를 생각할 때 자, 합격을 하면 장학금 받거나 아니면 합격하지 못하면 장학금 못 받는 것이죠. 자, 이렇게 and 그리고 not, or와 implication, by conditional로서 우리가 어떠한 문장들을 어떠한 프로포지션을 명제들을 묶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연산자를 조합해서 우리는 복잡한 논리식 또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엔 이제 진리표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앞서 우리는 5가지 주요 논리 연산자 not, and, or와 implication, by conditional의 의미를 배웠죠. 그런데 이 연산자들에 의해서 어떠한 명제들이 조합될 때 모든 가능한 경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트루스 테이블 진리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진리표는 모든 가능한 입력 조합에 대해 논리식의 결과값이 무엇인지를 평가하는 하나의 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P와 Q라는 어떠한 논리 변수가 있을 때 이 논리값들은 뭐 true나 false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명리 논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P와 Q가 and나 or와 implication 혹은 by conditional에 의해서 조합될 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어떠한 값들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자, 이 진리표인 것이죠. 예를 들어 P, Q가 각각 T, T라면 and라면 T이고 or라면 T, implication이라면 T, 그리고 by conditional이라면 T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P가 T이고 Q가 F라면 P and Q는 F이고 P와 Q는 T, P imply Q는 F고 P by conditional Q는 F로 평가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께서 진리표는 꼭 이해하고 계셔야만 되는 최소한 앞서 우리가 공부한 5가지 혹은 4가지 주요 논리 연산자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한다는 것이죠. 좀 헷갈리는 점이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implication이죠. 특히 P가 거짓일 때는 무조건 Q가 어떠하든 모두 참이 된다는 것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른 오퍼레이터랑 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만약 비가 온다면 우산을 쓴다와 같은 어떤 implication이 있다고 하면 아예 비가 오지 않는다면 우산을 쓰든 쓰지 않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하셔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트루스 테이블은 논리식의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거나 서로 다른 논리식이 논리적으로 같은지를 확인할 때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자, 이제 논리식 간의 동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각각의 논리 연산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논리적 동치라는 개념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적 동치는 무엇일까요? 논리적 동치는 2개의 어떠한 논리식이 주어졌을 때
모든 가능한 상황에서 항상 같은 진리값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동치이다,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A와 B가 항상 같은 논리적인 값을 갖는다면 우리는 자, A와 B가 같다 해서 이제 마이너스를 더 붙인 이런 논리적인 동치 기호를 쓰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결과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같고 어떤 경우는 다르다면 절대 논리적 동치가 아닙니다. 항상 모든 조합에서 결과가 같아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비가 온다, 구름이 낀다 같은 두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A가 비가 온다, B는 구름이 낀다입니다. 근데 구름이 끼지 않는 날 비가 오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구름이 끼하면 비가 오는 것이니까. 따라서 구름이 낀다와 비가 온다와 구름이 낀다는 논리적인 동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는데 구름이 없거나 구름이 있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경우라면 논리적인 동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논리적인 동치는 두 문장의 진리값 관점에서 항상 같은 행동을 해야만 우리는 논리적인 동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동치성을 어떻게 실제 증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진리표를 사용하는 방법과 알지브라릭한 프루프 방법을 함께 차례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논리적인 동치를 두 논리 표현이 모든 경우에 대해 항상 같은 진리값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논리적인 동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표를 이용하는 방법과 또 다른 방법은 대수적 변환, 즉 algebraic manipulation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진리표를 사용하는 방법은 모든 가능한 입력 조합에 대해 두 표현식이 같은 결과를 가지는지 테이블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인 대수적 변화는 이미 알고 있는 항등식을 이용해서 하나의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변환해 나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에 두 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P와 Qn, 나 P와 Q입니다. 자, 이것과 Q는 논리적으로 동치입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진리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P나 Q는 T 혹은 F라는 값을 갖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T와 Qn, not P와 Q를 자, P가 T이고 Q가 T인 경우 혹은 P가 T인 경우 Q가 F인 경우 혹은 P가 F, Q가 T, P가 F, Q가 F인 경우에 모두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경우에 대해서 자, P와 Q and not P와 Q를 평가한 다음에 이것과 Q를 비교해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P와 Q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을 대응해서 첫 번째 이 문장의 값들을 비교하고 Q와 비교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 문장과 Q는 TTFF, TTFF 똑같죠? 자, P와 Q의 모든 값의 조합에 대해서 서로 같은 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진리표를 통해서 두 문장이 두 논리식이 같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algebraic proof 방법, 즉 논리 항등식을 사용해서 식의 동치성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우리가 P and Q and not P와 Q는 Q와 같다는 것을 진리표를 통해 증명했죠. 그런데 이제 실제 앞서 증명된 동치성 등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제 이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 식을 Q로서 이제 줄여나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P와 Q and not P와 Q는 distributed 노, 소위 말해서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아래 분배 법칙이 보이시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히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보시면 분배 법칙이 이거죠. A와 B and C와 B는 A and C와 B로 우리가 추측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양과 이 모양은 상당히 똑같죠? 예, 거의 비슷합니다. 이 모양과 이 모양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A는 P로, B는 Q로, C는 not P로 대응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모양으로 바꾸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P and not P는 모순이죠. 즉 얘와 얘는 서로 배치되는 관계이죠. 따라서 이것이 함께 and로 묶여 있으니 얘네들은 무조건 false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옳기 위해서는 이것이 false이기 때문에 이거는 true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P and not P는 항상 false이기 때문에 자, P and not P 그리고 자, O와 Q가 true가 되기 위해서는 Q는 항상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것이 false이기 때문에 얘는 Q는 항상 얘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값이 항상 같은 값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증명된 다양한 동치성을 갖는 식들을 이용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죠.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분배법칙, 모순법칙, 항등법칙을 차례대로 적용하면 원래의 식을 Q로 단순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우리는 여러 가지 동치법칙을 이용해서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는 한 10가지 정도의 동치법칙을 보여주고 있죠. 제일 처음이 항등법칙, P and true는 P이고, P와 false는 P이고, 그 다음에 지배법칙이죠. O와 true는 true이고, P and false는 false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위에서는 P 값을 따라가지만 아래에서는 여기 true나 false 값을 따라가는 것이 지배법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idempotent law라고 해서 P와 P는 P이고, P and P는 P이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중부정법칙이죠. 그래서 not P인 경우 다시 negation을 붙이면 P로 돌아오는, 그래서 한 번 부정한 것을 다시 한번 부정하면 원래의 명제와 같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여기 교환 법칙이죠. P와 Q는 Q와 P와 같고, P and Q는 Q and P와 같습니다. 서로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결합법칙이죠. 그래서 PO와 QO와 Q는 서로 O가 연결되어 있으면 역시 PO와 QO와 R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AND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렇게 먼저 우선순위를 바꿔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분배법칙이죠. PO와 Q and R은 PO와 Q and PO와 R이 되는 것이고요. P and QO와 R은 P and QO와 P and R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드모르간 법칙이죠. 그래서 P와 Q에 니게이션을 붙이면 각각에 대해서 니게이션을 붙이고 OR을 AND로 바꿔주는 것이고요. 또 그 아래 보시면 AND로 묶여있는 P와 Q는 바깥에 이제 니게이션을 붙이면 자, 각각에 대해 니게이션을 붙인 것에 더해서 AND가 OR로 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로 PO와 P and Q는 P와 같고, 또 P and PO와 Q는 P와 같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좀 주의해 보시면 좋겠어요. 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법칙이죠. P imply Q는 not P와 Q, 굉장히 알려져 있는, 그래서 중요한 그러한 법칙이고요. 또 그러면 이제 위의 것을 이용해서 P if and only if 혹은 bidirectional, biconditional, Q는 P imply Q and Q imply P로 우리가 법칙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P imply Q는 not Q imply not P,
대우 법칙이죠. 네,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복잡한 시계라도 동치 시계에 의해서 간추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논리적 동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논리적 동치 관계를 이용해서 복잡한 것을 간추려도 봤고요. 그러면 이런 논리적 동치 관계는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예로 계산 효율을 위한 논리식을 단순화할 때 사용합니다. 복잡한 식을 단순화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논리적 동치는 복잡한 논리식을 더 단순한 형태로 표현하는 도움을 주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연산을 제거하고 계산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복잡한 회로를 단순화시킬 때에도 이런 논리적 동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는 것은 앞에서 보신 법칙 중에 하나이죠. PO와 P and Q는 단순하게 P로 이렇게 우리가 축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왼편에는 3개의 베리어블에 2개의 오퍼레이터가 있었는데 하나로 축약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왼편과 같은 식을 오른편처럼 단순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프로그래밍과 논리 회로를 추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시면 if 문이 보이시죠? 원래 조건문이 A와 A and B라면 단순하게 우리가 논리적 동치를 이용해서 그냥 and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해 보이던 조건이 단순화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 프로그램 실행 속도는 빨라지고 코드의 가독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논리 회로를 추적화하거나 할 때 사용 많이 하죠. 특히 논리적 동치를 사용하면 논리 게이트의 수를 줄여서 회로를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또 불필요한 AND와 게이트를 최소화하면 하드웨어 성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전력 소모에도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논리적 동치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최적화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이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수학적 혹은 논리적 증명에서도 역시 필수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잡한 논리식을 더 단순화해서 동치인 형태로 변환한 다음에 또 수학적 증명이나 정리 유도 과정에서 동치인 것들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논리 추론이 더 명확해지고 간단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지금 not PO와 Q는 드물어간 법칙에 의해서 not P and not Q가 되는 것이죠. 이 식은 복잡한 부정과 OR을 보다 읽기 쉬운 형태의 AND 연산을 바꾼 형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기 쉽고 어려운 것들을 단순한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이렇게 복잡한 부정 연산을 더 단순한 형태로 또 복잡한 수학적 증명을 할 때에도 이렇게 단순한 형태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로직을 증명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AI나 아니면 나중에 배우는 Theorem Proving, 그러니까 정리증명에서도 이렇게 동치성을 사용한다고 하면 보다 간단한 형태를 통해서 쉽게 옵티미제이션이나 어떤 추론의 옵티미제이션이나 어떠한 지식의 표현을 보다 최적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정리증명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이런 로지컬한 어떤 동치성을 이용해서 어떤 컴플렉시티한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모델 체킹이나 소프트웨어 베리피케이션도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어떠한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로지컬 이퀴벌런스를 사용하고 또 복잡한 형태를 단순화시킴으로써 기본적으로 베리피케이션의 속도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